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연료비와 활부 비교 영상입니다. 자, 댓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캠리로 비교해 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 해봤습니다. 일단 요게 이번 세대 캠리입니다. 참고로 저도 캠리는 아니고 프리우스 택시는 타봤습니다. 지금도 그 차는 집차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타 타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걸 뽑아서 택시로 타고 이제 연령 다 채우면 다시 이제 차는 대폐차 하면서 그 차를 집차로 돌리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죠. 다만 차값은 좀 비쌉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프리우스를 적극적으로 택시 시장에 공략했고 지금 프리우스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캠리 같은 경우에는 택시로 뽑으면 적극적으로 응해 주긴 합니다. 이게 공인연비가 17.1이고 그 다음 차값이 4,775만 원입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출시한 초기에는 택시에 내놓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될 즈음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판매량도 좀 빠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전이 되면 그 즈음에 이제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택시 라인업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4,775만 원 비싼 가격에 다 사야 돼요. 하지만 뭐 보통 여기에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전이 되어 가면 택시 라인업이 나온다. 그러면 가격이 훨씬 낮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이 4,775만 원은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응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한 0.9에서 470만 원 정도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BYD도 마찬가지고 다른 브랜드도 대부분 다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게 택시는 해주는데 택시로 출고가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택시가 아닌 차량들이 부가세 환급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역시나 이건 번호판을 붙여서 일반으로 출고를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테슬라 타시는 분들 중에서 기사님들 중에서 부가세 환급 받으신 기사님 계시면 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그랍니다. 최대한 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YD도 그렇고 캠리도 그렇고 뭐 다른 차들도 부가세 환급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나타, 그랜저, 그 다음 요건 LPG 기본 택시, 그다음 캠리, 그 다음 여기서 또 저렴한 K5 하이브리드 이것도 뽑으시죠. 이거 개조하지 않고 그냥 그리고 아이오닉 5까지 포함해서 한번 비교를 쭉 해봤습니다. 실제 이제 부가세 환급까지 받고 실구매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을 보면 소나타가 2,300대, 그랜저가 200대, 캠리가 4,300대입니다. 그 다음 K5 하이브리드는 이게 택시 출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기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3,20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오닉 택시가 3,80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캠리가 비싸긴 비쌉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1년 9만 킬로를 탄다 라고 할 때 1년에 들어가는 연료비와 그 다음 그걸 월로 나눴을 때 좀 부지런한 기사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평범한 부지런한 기사님. 소나타가 1년 연료비가 776만 원이고 월 64만 원입니다. 그랜저가 946만 원이고 월 78만 원입니다. 캠리가 884만 원이고 월 1000만 원입니다. K5 하이브리드 개조하지 않은 경우가 765만 원이고 월 63만 원입니다. 아이오닉 5가 502만 원이고 월 41만 원입니다. 확실하게 전기 택시가 싸긴 싸요. 다만 예전처럼 뭐 7분의 1, 8분의 1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고 대략 소나타 K5 대비 한 3분의 2 수준까지 연료비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전기택시가 분명히 가장 저렴하긴 합니다. 그리고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LPG 개조를 하지 않고 타기에는 굳이 장점이 없어요. 왜? 차값이 3천만 원이 넘는데 소나타나 K5 대비 전체 연료비를 비용 계산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763만 원대 776만 원이에요. 그래서 굳이 2천만 원대 중후반에 살 수 있는 소나타를 두고 3천만 원 초반을 넘어가는 K5 하이브리드를 사서 그대로 타는 건 장점이 없다. 다만 저건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LPG로 개조해버립니다. LPG로 개조를 로턴에서 주로 대부분 하시고 그렇게 하면 2년 무제한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이 뽑냐 하면 장거리 많이 타시는 분들,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최대한 단기의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K5 하이브리드나 그랜저 하이브리드 뽑아서 LPG 개조하고 2, 3년 바짝 타고 처분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2, 3년마다 대폐차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개조인데다가 하이브리드까지면 이게 한 4, 5년 이상 타면서 신뢰성을 가지기에는 조금 불안감이 있죠. 고장났을 때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2, 3년 바짝 타면서 바짝바짝 돌리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순수하게 그냥 K5 하이브리드로 뽑아서 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랜저가 연료비로 본다면 소나타와 그랜저의 그 사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캠리가 소나타 그랜저의 사이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차값이 비싼 게 애매하죠. 만약에 캠리의 차값이 4천 초반대의 택시 라인업이 나오고 그게 부가세 환급까지 해서 한 3,600에서 700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택시 라인업 저렴한 게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아쉽다. 하지만 연료비 면에서는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만 킬로 탄다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60개월 풀할부를 땡겼습니다. 그래서 월 나가는 할부 금액 지출과 그 다음 1년 9만 킬로 탈 때의 월 연료비를 해서 월 얼마인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소나타가 103만 원이 나갑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103만 원 나갈 때 그랜저는 134만 원이 나갑니다. 확실하게 그랜저는 많이 나가죠. 자, 그러면 차값이 많이 비싼 캠리가 어떨까요? 144만 원이 나갑니다. 더 비싸죠. 그 다음 개조하지 않은 K5 하이브리드가 118만 원이 나가고 그 택시가 106만 원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월 지출만이 아니고, 자, 이걸 우리가 5년 동안 무사고로 탔을 때 차량의 잔존 가치가 있겠죠. 그건 뭐 상황 따라 다르고 또 기사님 따라 사고 유무나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습니다라고 일정하게 얘기를 드리기는 애매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보셔야 되겠죠. 소나타가 40만 킬로 넘은 5년 넘은 차는 뭐 한 300에서 500 받겠습니까? 그 정도 계산하고 그랜저가 한 600에서 800 정도 받겠죠. 그다음 캠리가 한 1000만 원 초반 받겠죠. 그다음 K5 하이브리드도 글쎄요 한 500에서 800 받을까요? 그다음 아이오닉 5 전기 택시가 한 40만 킬로 넘으면 1000만 원 받겠죠. 그래서 캠리와 아이오닉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랜저가 조금 더 받겠지만 결국 3, 40만 킬로 넘으면 시장에서는 그냥 똥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나타, 그랜저, K5 하이브리드 다 가격은 굉장히 거의 없는 수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캠리와 아이오닉 5가 조금 그래도 몇백만 원 더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 그렇게 생각하면 캠리는 확실하게 비싸긴 비쌉니다. 다만 거기에서 내가 이제 뭐 도요타에 대한 신뢰성, 장고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족하는 분들은 뽑으시는 거죠. 여유 있으신 분들이. 그 다음 개조 없이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낮아요. 전기택시 아이브보다도 월 지출이 많고, 그 다음 차량 잔존 가격은 낮을 것이고, 소나타보다는 훨씬 월 지출이 많은데 차량 잔존 가치는 조금 높겠지만 굳이 비용 생각하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긴 충전 시간이 없고, 그 다음 전기 차량의 장점도 누린다. 정차 중에 진동이 없고, 그 다음 공회전 그래도 잠깐 동안은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없고, 자, 그런 장점을 누린다.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만 괜찮고, 그거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상 장점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은 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택시 기사님들은 대부분 출처라고 할까? 오시는 게 다 비슷해요. 법인 택시, 그 다음 퇴직하고 난 다음에 법인 택시 하다가 경력 채우고 오시는 분들, 그 다음 화물 쪽에서 오시는 분들, 그 다음 버스 쪽에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군에서 운전 경력으로 오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아니면 공무원에서 운전직으로 계시다가 경력으로 오시는 분들, 일반인 분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법인 택시 무사고 3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영업용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운전면허 5년 무사고로 교육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사님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요. 굉장히 경제력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정도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예전에 비해서 선택하시는 택시의 차종이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소나타, 그랜저, K8 뭐 4개 중에 선택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SUV도 있고 전기 택시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거기에서 또 여유 있는 분들도 있고 돈이 걱정 없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사적으로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다양해지고 그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캠리가 어떨지 넣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가격은 아무래도 조금 높아서 부담스럽고, 나중에 이제 또 택시 라인업이 나오면 가격이 좀 낮아지면 그때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순수 차값 한 4천 초반대까지 내려와서 부가세 환급받고 3천 후반대에 구입 가능해지면 캠리는 장점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좀 비싸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